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6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무고히 핍박한다. 저희는 교만한다. 지난 시간에 교만하다. 무고히 나를 핍박한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개인적으로 보면 무고히 핍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근거가 있어갖고 핍박하죠. 무고히는 안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못하다 하지 아니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바라는 사람, 바랄 때는 무고히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댈 수 있는 틈이 있다. 이거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가능하죠. 안 기대서 그렇지. 응? 기대지 않아서 그렇지. 기대면 다 가능해요. 그러므로 무고히 하면서 상대가 나에 대한 어떤 참 어렵게 만드는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이 관계를 완화시켜가는 거예요. 원수된 관계가 아니고 평화로운 관계, 좋은 관계로 완화시켜주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고히 나를 핍박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감히 내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문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사에서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이 입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참 위치, 또 그 교회 안에서 목사,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이 참 있는 대중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내용, 이런 환경 자체도 보면은 언제부터 됐을까 하는 것도 연결이 되잖아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주어지게 됐을까? 역사를 하면은 어느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나올 거라요. 그러면은 이런 시대가 언제까지 이래 갈까? 목사가 성경을 내놓고 설교를 하고 우리 청중들은 또 같이 우리 성도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배 참석하고 이런 것이 언제까지 갈까? 어찌 보면 갔으면 좋은 모습인데 이 모습처럼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와야만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되죠. 교회가 아닌 장소에는 이게 안 되느냐?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현재 지금 생각하는 일정한 장소, 공간, 건물 이런 것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말씀을 들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목사다, 이런 구조 외에 다른 구조는 없을까? 앞으로 시대 흐름에서 이거 외에 다른 형태로 나갈 어떤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야 되는 사람들은 제한돼요. 가면 갈수록 제한돼요. 환경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다 하는 시간 자체는
누구나 언제나 그리고 기쁘게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할 수 있는 장소. 이건 오히려 바람직하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그것이 목사가 꼭 이걸 해야 되느냐, 목사가 아닌 사람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넓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이라 하는 이런 구별되는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아마 전환기, 지금은 뭔가는 이 과도기가 아닐까, 과도기적이다 하는 요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래 생각을 하느냐? 주변에는 모든 사고방식이나 사상이, 생각들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여기하고는 50년 전의 사고방식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가능해요. 나이가 66이니까 50년 전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저는 분명히 당당하게 과거와 지금하고 달라져 있다. 경험했던 모든 내용에 어떤 내용을 갖다 놔도요, 지금 제가 만나는 모든 환경에다가 과거의 어떤 시간하고 그 환경, 비슷한 환경에 갖다 놔면 달라져 있는 내용을 말로 다 할 수 없죠. 달라져도 너무너무들 엄청나게들. 근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던 내용을 이야기한다 하면 그거는 자료, 사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그때와 지금은 이렇게 달라져 있다. 그때는 이랬을 것이다. 뭐냐? 과거에 적어도 50년이면 50년, 30년 전, 아니면 50년 전 사건을 비춰볼 때 달라져 있는 것을 보면서 50년 전의 사건 자체도 그 전에 50년 전에 비하면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추정이 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5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 100년 단위, 1000년 단위 어느 정도 어떤 큰 사건이 인류사에 큰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사건, 그 이면에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이 내가 경험했던 상황을 집어여면은 거의 비슷한 사건들로 연상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아무리 과거에 있는 사실을 아무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에 달라진 거하고 이야기해본들, 여기 있는 거요,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무도 없어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과거의 내용에 달라진 내용을 지금 아무리 30년 전, 50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래 있다, 그래 한다고 해도 지금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단지 뭐냐? 바꿀 수 있다, 지금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과거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은 지금이 바꿀 수가 있죠. 지금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내용도 없이 지금의 내용이 앞으로 될 거다, 이거는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현재에 있는 이런 내용,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이런 내용도 바꿔질 것이다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과거에, 오래된 과거에 가면 갈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바꿔지는 것을, 제가 이런 방법으로 바꿔지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은 내용이 아닐까 하는 것에서 좀 더 바람직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경제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경제라는 요소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주목하게 이슈가 되어지고,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모두가 다 경제하고 지금 나아가고 하는 데에 이 내용을 목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 목사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있던 사건을 비추어서 지금의
그리고 지금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내용, 지금 현재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를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경제사회 안에서 경제를 가지고 전부 다 이슈를 하고 있는 지금에 목사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달라진 경험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교회 내용에 적어도 17살, 내 나이가 지금 66인데 17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지금 50년의 이력을 제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금 예측을 한다면,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고, 직장 생활에 마치고 나서 직장 생활로 연결되어서 생애는 계속되어지면서 직장 생활을 완전히 끊고 목사 생활 되어진 것이 지금 전에 2020년이래, 20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직장 생활이나 이 사업이라든지 모든 손을 끊고 오로지 목회 일에,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그 목사의 이력, 이것이 겹쳐 있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경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에는 45이라 하는 세월 나이에 그때서 비로소 목사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목회를 해가지고 66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목사의 경력 20년, 목사로서 지내야 될 경력, 그것에는 또한 평신도부터 쭉 넘어오던 17살 때부터 45살 때까지 평신도 생활해온 거,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50년의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한편 또 교회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로 있으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와 부딪힌 수많은 내용들이 잠재되어 있으니까 목사로서 20년을 하는 이 과정에 그 영향이 은근히 이리 왔는데, 마침 그것이 지금 요 구미의 공단, 1공단, 구미의 공단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초부분이 될 수 있는 1공단에 유일하게 하나 세워진 교회, 여기 우리가 구미 참된 교회. 교회가 세우면 안 된다. 여기는 옛날에 참 노조 문제 때문에 그 도시산업선교의 그 영향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절에 여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단 지역을 만드는 게 제1호가 구미공단인데, 그때 도시산업선교의 영향으로 해서 막 비싼 걸 때, 요 지역에는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되는 지역으로 아주 철통같이 보호하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45 되고 50쯤 나이가 되어질 때에 다른 데서 이제 신학생활하고 좀 이 세월을 한 4, 5년 보낸 중에 나이가 그때 50인가 좀 돼서 여기를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지역으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난 이런 지역이 있었다. 근데 내가 목회하기 전에 직장생활 하던 그 여력이 있으니까 이런 공장지대에 뭔가 내가 목회한다 하는 데서 아무 거부감이 없고 그냥 몸에 배인 듯이 와서 지금 생활을 하다가 20년의 목회 생활을 지금 지내오면서 목사로서 지내면서 경제 부분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는 거죠. 또는 이력관계. 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하는 내용에는 이력이 있다. 그냥 이야기만 듣고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는 삶에 겹쳐진 이력, 이것이 있다 보니까 목사로서 교회에 앞으로 장래 일에도 이래 될 것이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듯이, 경제 부분을 바라보는 내용도 목사 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람 다 같이 목사 되기 전에 경제에 대해서 익힌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은, 목사가 돼서 가만히 연결해보면, 경제를 이야기하는 환경이 되어서 연결해보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목사 생활이 하기 전에 주어진 직장 생활이 아주 특별하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내가 나름대로 지금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주제로서의 그걸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훈련적인 직장 생활을 했다 하는 내용을요, 저는 늘 가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다 보니까 경제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장래를 이야기하는 여기다 얹혀서 우리나라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추정하고 접근하고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에서 하나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 지도란 말이에요. 지도. 이 지도가 그냥 뭐 아무 경험도 없이 경제에 대해서 아무 경험도 없고 산업사회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보내본 땀 흘려본 그런 이력도 없이 나온 내용이 아니라니. 그리고 저 그림은 이런 배경이 있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성경을 통해서 전 인류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산업사회라면 산업사회, 농경사회면 농경사회, 안 그러면 전쟁사회면 전쟁사회, 국가를 찬탈하고 국가 자체가 형성이 안 돼갖고 경계선이 모호할 때 국제연합이나 이런 1, 2차 세계대전 이런 것이 없고 또 교황이 있고 없고 이런 어떤 시대를 쭉 거쳐오는 과정을 전체로 내다보면서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대로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국제사회를 그동안에 지나왔던 인류사를 이렇게 쭉 조명해 보니까 현재는 경제라고 해서 모든 것이 서로 얽혀가지고 어느 거 하나를 표대를 내걸 수 없을 정도로 막 서로 간에 얽혀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같이 그야말로 막 거미줄이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막 얽히고 있고 그물이 서로 막 얽혀가지고 어디서 코를 풀지 모를 정도로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쭉 바라보는 목사의 어떤 시각을 훈련하고 나서 경제를 통해서 전 인류의 걸어오는 흐름을 보니까 이 흐름이 단순하게 그냥 무작정, 그냥 어떤 방향, 이게 아니고 일정한 방향으로 걸어온 것을 보는 거죠. 일정한 뭔가는 지금 하나의 중심이 있어갖고 흘러가는 것을 그 중심을 보겠다는 거죠. 그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심을 보는 것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들, 경제하고 얽혀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표절을 딱 꺼낸다 하면은, 왜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가 없는 시절이 2500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어느 누가 나라를 주겠다고, 어느 누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뭐 시작하고 시도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00년이 되니까 1945년에 나라가 세워졌다. 요 요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래 됐을까?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끈앞풀이 된단 말이죠. 접근해 가는 거죠. 인류의 하나의 방향이 있다. 어떤 거 중심이 있다 하는 것에서 나름대로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끈앞풀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어떻게 해서 2500년이라고 한 나라가 없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있던 형태의 모습과 그 후에 2500이 지났는데 지금의 똑같은 어떤 국가 이름, 땅 위치,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그 중심, 이것 자체가 2500년 전에 있는 거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에서 또 다른 하나의 내용에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부강되었느냐,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을 2번이나 치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국가가 됐을까? 돼 있을까? 요 고리가 이스라엘의 걸음하고 맞아가는 거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독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 전 세계 미국이나 영국이나 하는 이런 어떤 서방세계 독일은 어떤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힘을 펼치고 있는 영국, 미국이라 하는 그 형태는 또 어떤 과정이 있느냐. 이것이 또한 영국, 독일, 이스라엘 연대적으로 안정되어지는 연대에서 이 연결되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지금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로 볼 때는 교회 대표의 어떤 자리에 있는데 그 걸음은 과연 올바른가? 어떤 형태로 되어질 건가? 이스라엘과는 어떤 역학관계가 있느냐? 독일하고는 어떤 역학이 있냐? 영국에는 어떤 역학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통에서 보여지는 거죠. 하나의 통에서 보여지면서 일정한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저런 그림을 2016년 작년 지금 1년 전이네. 그러고 2016년 5월이네 제작을 한 거예요. 지금 2017년 4월 마지막 주니까 딱 1년 됐네. 정확하게 지금 1년 만에 이런 이야기를 또 다시 하게 되네. 이런 것도 그냥 우연한 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지금 아까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무고히 나를 핍박하나. 무고히.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 때까지는 내 삶은 분명히 누군가의 영향에서, 내가 사람의 영향에서 분명히 여기 왔어요. 지나온 거 보면은 직장에 처음에 들어갈 때나 또 그러고 직장을 옮길 때나 또 사업을 할 때나 사업을 그만둘 때나 분명히 그것에 되어지는 내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지금 분명히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오본 적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거는 틀림없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나로 하여금, 부정한 종으로 하여금 특별한 경험 속에서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어떤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곳곳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 제 같은 사람을 똑같이 한 사람을 똑같은 과정의 나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직장을 그대로 준다 하더라도요, 저 그림이 나올까? 어림도 없죠. 안 나와요. 저 그림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나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어쩌면 하나의 도구죠, 도구. 그렇다고 나를 높이 세우려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내용으로 제공되어지지, 이 내용은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입장이 있는 목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산업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일꾼,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높은 위치를 바라보고 그것서 사업에 성공하겠다. 안 그러면 참 지위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앞던 데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지금 5월 9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 되겠다. 남들이 바라보는 쪽으로 나가는 그것 자체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일반 사람들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적에는 그 높은 자리로 향하는 그쪽으로 바라보지 말고 차라리 현재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스스로 낮은 자리로,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길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엄지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선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서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소위 말하면 GNP나 GDP 이런 게 많이 나게 하려고 하면 기업을 많이 왕성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보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그러면 기업 아닌 다른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현재 자기의 삶을, 현재 산업사에서 내가 하나의 사명자로서, 내가 하나의 지도자로서, 내가 하나의 전 인류를 올바른 데로 이끄는데 홍익인간의 어떤 위치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걸 분명히 목표로 해서 참 십자가 지는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의 구조에 교회라고 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교회의 낮은 자리, 인류 전체의 산업 십자군, 그 다음에 하나의 개인적으로는 모델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모델을 한다 하면서 교회를 부분에 이었는 거예요. 부분에. 교회를 전체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교회 인류 전체 하는 부분 자체에서 부르는 그 내용에 이 구성 자체를 전반적으로 어떤 환경으로 보느냐, 직장이라는 환경으로 보겠다라는, 직장이라. 그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재 직장인이다 아니다, 즉 말하자면 직장에 나간다 안 나간다, 요 개념 자체가 앞으로는 없다. 앞으로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전에는 직장을 하면은 분명히 직장은 출근하는 거, 직장은 돈을 버는 거, 직장은 자기 어떤 삶에서 시간 자체가 분명히 제한돼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직장에서 보내지 않는 시간, 직장의 친구들, 직장의 거래처, 이렇게 구분되는가 하면은 지금은 이것 자체를 쏙그리 빠뜨리고 우리 인간이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환경은 직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산다라고 말을 해야 될 형편에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좀 그래 하자, 직장이라는 환경 속에 사람들을 다 몰아야지 이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전 인류가 그렇게 온 거예요. 현재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직장이라는 환경 자체에 있는지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 가정이 따로 있고, 직장 가려고 하면 난 출퇴근해야 되고, 난 직장에서 퇴근하면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시간 다 보내고, 그건 직장 생활 아니고, 직장은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 이렇게 되어지는 자기의 구분이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전체 인류는 직장이라는 구조 속에 지금 딱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객관화시키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1939년 당시로, 그때는 아니 나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1939년 당시로 만약 우리 전 인류가 간다, 시간을 좀 돌려보면은 그때는 2차 대전 시작할 때예요. 2차 대전 시작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은요 전쟁의 분위기에 사는 거예요. 온통 전쟁 이야기밖에 없고, 전쟁 빼고는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때는 농촌에 있어도 전쟁 이야기를 전혀 안 듣는 사람 같아도 전쟁 분위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살아온 사람들이 전쟁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2차 대전 기간이에요. 1935년에서 1945년이잖아.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온 세계가 전쟁의 포화 속에 참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숫자를 몰라서 그렇지 곳곳에 총알이 오가고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때에 살아온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 요소죠, 요소.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면은 1945년, 1939년에서 1945년요.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한 4, 5년밖에 안 되지. 그런데 이것이 1096년으로 갔다 생각해요. 1096년. 1096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유럽에 있는 교회 교황으로 통해서 어떤 조장되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중동의 한 지역에 전쟁을 일으킨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1년, 2년, 한 5, 6년 정도 됐으면요. 그것이 그렇게 정도, 그렇게 해서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2096년에 시작해서 200년이나 되었다? 이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200년이라 하는 이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0년, 1096년에서 1291년,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11차까지, 주로 그래 이야기하죠. 11차까지 전쟁을 일으켰다. 십자군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럼 그 2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유럽 사회 전체, 그 영향이 얼마나 됐을까?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을 빼버리면은 그 유럽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전부 다 그렇게는 십자군 전쟁에는 속에 온 사회가 제도라든지 모든 것이 뒤바뀌고 변화고 부부로 있다가 어느 날 부부가 안 되고 쌩까부 되든지 그럼 아이가 어디 가서 노예가 돼버리고 가족의 개념 자체가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1096년 이후로 200년이 지나면서 유럽 사회가 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생각이나 하겠어요, 지금 사람들? 그러다가 1096년에서 1291년 지나면서 1330, 한 40년 지나고 나면 패스트병, 흑사병이 생기잖아요.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요. 1096년부터 한 200년, 250년 사이에 유럽 사회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파로 생기는 말이, 교황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다니까 교황을 더 이상 못 따르겠다라고 나오는 말이 르네상스란 말이에요. 르네상스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제도에서 벗어나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자. 사회가 전체가 변화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전혀 관계 안 하잖아요.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지금 현재 직장이라는 내용은 현재적으로 아무도 지금 현재 우리가 뭐가 현재 관계가 환경이 직장이냐 하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1000년만 지나든지 500년 지나면은 지금 현재 사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인류 전체를 볼 때 모든 사람이 직장인이다. 모든 시간, 이 당시에 모든 인류가 보낸 시간은 전체를 다 직장 생활 속에서 보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직장 외에 다른 말로 바뀔 수 있는 말이 있을지 없는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이라는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현재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개인이 직장이라는 개체를 분명히 하나의 객관적인 상으로 지금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남기는 말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직장이라는 개념을 전체적인 사회 현상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목사는 직장으로 지금 본다. 목사니까 또 경험이 직장생활 해봤으니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직장이 현재적으로 사람들이 이 개념을 얼마나 나름대로 비교를 하느냐, 안 그러면 좀 자기 거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좀 더 현재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요. 직장으로 직장이라는 환경으로 지금 돌아가는 이 내용에
사람들이 인식되어지는 비교되는 내용은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오늘 새벽에 그랬다 하더라고. 아까 뉴스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저는 굉장히 마음을 썩어내서 안도감을 나타냈어요. 사드, 성주, 지금 가까운 성주는 바로 여기, 바로 옆이라는. 성주에 미국의 사드를 배치했어요. 오늘 새벽에 1시부터 6시에 가는가? 그래갖고 사드 배치 끝났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처음 그 뉴스 들으면서 정말 잘했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드 배치가 뭐 중요하냐 이러잖아. 여기서 이는 세대 차이, 다시 말하면 정세를 보는 시각 차이가, 연륜이 벌써 저는 그런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벌써 세월이 한꺼풀 지나는 거예요. 다음 전 세대라 지금 세대는 이게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지금 포괄적이냐 하는 것에서 지금 세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요구되어지는 이슈는 국토 방위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겪고 우리만의 6.25 사변, 또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해도, 이슈를 해도 전부 다 전쟁 내용만, 2차 대전,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이런 전쟁 내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를 한번 비교해 놓으면 마찬가지로 지금의 젊은 사람은 국토 방위, 국가의 전쟁 난다, 이거가 이슈가 아니, 이것이 중심지어지는 어떤 흐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경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에서 직장 자체를 쉽게 구하고 사회가 나름대로 경제 부분에서 안정되고 힘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냐. 그 속에 국토라고 하는 나라가 지켜져야, 나라의 개념이 있어야 경제가 있다. 이 개념 자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 단순한 직장이에요. 내 직장이 안정되냐, 내가 공무원이냐, 내가 삼성에 들어가느냐,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직장, 어떤 사회의 어떤 위치, 그것만 우선적으로 보지. 국가가 미사일이 날아온다, 당장에 북한에서 미사일 날아온다 해도 그것 자체에 대해서 내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거 알아서 되고 다른 거 다 시스템이 있었겠지. 내하고 당장 급한 거는 나는 지금 직장에, 내가 실업자인데, 내가 지금 현재 여자인데 근무를 어떻게 하고, 지금 내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게 방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는. 개인적으로 봐도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또한 그것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 후보들 봐봐요. 안보에 대해서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보를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투표율에, 앞으로 그 예상 득표율을 우리가 인기도 조사를 하나요? 그거, 대통령 가능성 투표율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10% 이하야, 10%. 그런데 안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안 해주고, 안보보다는 옳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체가 다 표가 40%, 30% 이래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 젊은 사람들의, 내하고 한 30 정도 사이가 떨어진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전체가 다 국토에 대한 내용보다도, 국방에 대한 내용보다도 현재 있는, 자기에 있는 처신에서 직장이 안정되지 못한다든지 직업에 대한 불만이,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에 자기 수입 자체, 이 자체에 대한 내용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비추어서, 아까처럼 시대가 내가 이미 전시되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쓰리내리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있다. 오히려 그들이 좀 득세를 해갖고 선거가 끝나면은 뭐 도무지 안 되니까, 사드가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선거 치르기 전에 지금 전격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내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이 직장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직장이라는 환경을 할 때는
나는 아닌데 하고 있는 이중적인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교회 목사가 아니면은 말을 못한다. 근데 마침 목사가, 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직장의 어떤 흐름이나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직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에 많은 내용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내한테 주어져 있었던 거. 그래서 나는 그걸 통해서 저런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보는 그런 내용이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자료들은 거기서 부가적으로 추가된 내용들이 많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늘 주장한 내용은 그래요. 직장이라는 개념을 보다 부각시켜라.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런 개념 자체에 대해서 내가 무슨 직장이라는 개념을 내가 뭘 새삼스럽게 해야 되느냐 하고 있겠지만은, 전쟁에 있는 사람들, 전쟁의 부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시대가 전쟁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왜 지금 시대를 전쟁에 나가냐, 난 지금 당장 논에 가서 뭐 놀아볼 데 있고 뭐 논보에 될 거 있고 안 그러면 뭐 사업에 될 거 있다, 각자 다 할 말이 있던 사람이 지나오면은 세월에 볼 때 그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인간사회에서 전 세계 인구 전체를 두고 하나의 직장이라 하는 개념에, 하나의 직장에서 지금 우리가 근무하고 있다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하고 직장은 분명히 다르고, 직무가 다르고, 직능이 다르고, 직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직장이라고, 즉 인류 전체를 하나의 직장, 요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직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는, 인류는, 또한 개인적으로 모델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 그것을 주도적으로 나갈 어떤 세력은 주로 어디에 모여있느냐? 교회에 모여있는 요소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직장이라는 개념을 두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속에 있는데,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굳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이 형태만 있겠느냐? 다양한 형태의 내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직업에 대한 내용들, 지난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통해서 우리나라의 NCS 제도가 지금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어떤 장치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제도가 하나의 국가에, 우리나라 국가에 형성되어졌다면은, 그런 정책이 형성되어졌다고 할 때,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혼자 아이디어냐? 이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밀어줄 수 있고, 어떤 역량을 뭔가 담당자에게 힘을 주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이게 되도록 하는 그 시각을 나름대로 보여준 그 내용인데, 근데 그렇게 되어졌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내용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는 벌써 거기에 대한 학자들, 그게 종사했던, 그런 시스템을 연구했던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되어질 때에 수많은 학자들이 말을 엄청나게 표현한 많은 말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돼 있을 적에 조그마한 동물처럼 하나의 지나가는 관로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그런 정책적인 제도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 본의 아니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직장에 대해서 표현하는 수많은 말들 속에 우리는 수없이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는 개인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나의 직장이라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직장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표현되어질 때에 수많은 말들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요 내용에서 지금 현재 2012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했고 말씀했고, 여기 2017년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이것이 벌어지기 전의 상황이니까 현재 되어지는
형성되어지면서 직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지금 시점에서 현재 모든 나라가 NCS라고 하는 제도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말들이 각 나라에 지금 이론적으로 막 퍼져 있는 모든 이론들은 요 내용을 갖고 겨냥한 게 아니고 밑에 내용을 전혀 배제하고 위로 향하는 쪽의 이론이다. 이거는 틀림없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앞으로 이것이 밑으로 나간 이 내용을 갖고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해 나가서 시대가 지나면요, 지금까지 이론이 전체가 다 틀리는, 맞아갈 수 없는 그 요소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걸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